네, 어제 대통령 취임식에서 축가로 불리워졌던 노래는 푸치니의 노센 노르마라는 노래였습니다. 이것은 Nobody Dream 혹은 Nobody Sleep, 하여튼 아무도 자지 않는다, 잠들지 못하고, 그게 원제목인데 잠들지 못하고,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는 좀 이제 알아듣기 쉬운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는 우리 제목으로. 그런데 이것은 이제 푸치니의 투란도트 오페라 중에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별히 이제 이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그 취임식에서 사회자가 이 노래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했냐면은 불의에 항거하는 청년의 승리를 기원하는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의, 옳지 못한 것, 불의에 항거하는 청년. 그럼 여기 이 노래를 투란도트라는 오페라에서 이 노래를 부른 그럼 주인공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가? 주인공 이름은 이제 칼라프이죠. 칼라프. 칼라프는 티무르라는 소국, 그 왕자, 이제 몰락한 망한 나라의 왕자입니다. 그런데 투란도트는 이제 중국을 모델로 하는 대국의 그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투란도트. 그래서 이제 거기 투란도트의 배경은 이제 북경이라면서 아주 먼 옛날의 아주 고풍스러운 그런 느낌을 하지만, 사실 중국의 옛날 수도는 낙양, 장안 이쪽인데, 북경은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야 수도인데, 이제 작곡가 이탈리아의 푸치니는 그것까지 뭐 잘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혹은 원작이 북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중국의 수도에서 그 투란도트 공주가 이렇게 구혼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구혼자는 수수께끼를, 세 가지 수수께끼를 내서 그걸 다 맞춰야 이제 자기와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자, 각국의 왕자들이 이제 투란도트 공주에게 구혼하려고 왔습니다만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여 그 혼인에 실패하는 것까진 좋은데, 어떻게 됐냐면은 구혼했다가 채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왕자들을 목을 뱁니다. 처형을.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오페라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목을 베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인공 칼라프는 거기서 이제 자기도 이제 용기를 내서 구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수께끼를 다 맞춥니다. 그런데 수수께끼를 다 맞췄더니 공주가, 내가 이제 나는 위대한 공주인데, 결혼하면 남자한테 품에 들어가야 되니까 난 그 지배받기 싫다. 나는 약속을 파기하고 목숨을 걸고 이제 구혼을 했는데 나는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걸 보고 있던 여러 이제 백성들도, 야, 이럴 수가 있냐? 목숨을 걸고 그 수많은 왕자들이 죽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수께끼를 세 가지 그 어려운 걸 다 풀고 이렇게 구원에 성공했는데, 그런데 이제 칼라프 왕자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정말 마음이 없이 정말 약속만으로 이제 결혼하는 거, 난 그건 또 원하지 않는다. 난 당신이 정말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칼라프 왕자가, 나는 그러니까 망명객으로 이제 낯선이라고 이제 원래 극에서도 그렇게 부릅니다. 낯선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러니까 모름입니다. 그 왕자는 왕자 정도 되는 건 알지만은 이제 어디는 나라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칼라프가 이제 때가 저녁인데 내일 아침까지 내 이름을 맞춰보라고. 그러면은 내가 진 거로 하겠다. 하지만 내일 아침까지는 이제 못 맞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내기를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되면은 이제
근데 공주가 만약 그 수수께끼를 셋 다 풀었는데도 그 공주가 만약 칼라프가 낸 그 마지막 문제들 이제 서로 그러니까 문답자를 바꿔서 칼라프가 낸 문제를 맞춘다면은 그건 공주는 지 맘대로니까 또 그 왕자를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주는 그 포악한 공주는 그 북경의 도시의 모든 사람들한테 밤새도록 이 낯선 이의 이름을 찾아내라. 잠자지 말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잘 수가 없게. 공주도 물론 잠 못 이루고, 그러는 상황이. 그 상황에서 칼라프가 나는 내일 아침까지 내 이름을 비밀을 지을 것이다. 비밀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내가 새벽에 일어나면은 드디어 마지막 약속까지도 내가 이제 이 공주가 낸 수수께끼를 내가 다 풀었는데 내가 낸 수수께끼 내 이름은 공주가 풀지 못하니까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 이게 새벽이 오면은 그 말을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공주와 그 신하들이 칼라프와 동행했던 여자 노예를 협박해서 이제 알아내려고 하는데 여자 노예는 내가 안다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라죠 전부. 하지만 여자 노예는 그건 내가 많이 알고 있는 비밀이고 내 사랑을 공주님한테 바칠 테니 이제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자살합니다. 여기서 이제 순결한 사랑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 그 주인공 칼라프 왕자가 그 칼라프 왕자를 그 노예가 사랑했던 이유는 물론 칼라프 왕자는 그 노예를 모릅니다. 그 노예는 그런데 나라가 망했을 때 칼라프 왕자의 부친 그 전 왕을 모시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동안 구걸하면서 먹고 살다가 그 북경에서 이제 우연히 또 만났던 것이죠 그때. 그런데 이제 이 왕자 낯선 이 남자하고 같이 있었다고 노인과 여인이 사람들이 이제 불러낸 거죠. 그래서 노예한테 다그쳤는데 노예는 나는 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자살을 합니다. 오히려 그러놓고서 그러니까 그냥 엄청난 감동에 휩싸여서 칼라프 왕자도 충격이 컸죠. 그리고 그 노예를 물론 칼라프 왕자는 모릅니다만은 그 뇌에 보고 물어봅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왜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옛날에 저에게 웃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후로 사랑해줬다. 그런 얘기를 이제 고백하면서 이제 그 이름은 나만이 지키겠다고 하면서 그 칼을 뺏어서 자살을 합니다. 병사의 칼을 뺏어서. 그러니까 왕 칼라프가 이제 그 충격도 받고 노예 여인 류라고 합니다. 노예 여인의 사랑에 충격도 받지만은 또 그냥 그렇게까지 결국은 그 해놓은 트란도트 공주에 대해서 이제 분노도 생기죠. 그래서 공주 인간이 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이 오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오히려 자기가 밝힙니다. 나는 티모르 왕자 칼라프라고. 그러니까 그냥 공주가 그냥 드디어 그냥 부친 황제한테 내가 이름을 알아냈으면 자기가 내게서 이겼다 그러면서 부친한테 그의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과연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나오나 했더니 그 공주가 결국은 감동해서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그러니까 두 사람은 결혼한다. 그러니까 망한 소국의 왕자는 이제 중국의 사위가 돼가지고 황제가 된다. 그런 해피엔딩인데,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하여튼 원래 이야기를 요약한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단순히 여인에게 용자만이 미인을 얻는다고 여인에게 구혼한 그런 젊은이 청년이라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불의에 항거한 젊은이가 밤에 새벽이 오기 전에 사랑 내가 마침내 이 길이라 그런 얘기를
노래를 부릅니다. 그 불의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공주의 그 잔인성. 근데 이 공주의 잔인성이란 것이 과연 그 옛 이야기나 뭐 어떤 그 설화 아라비안 나이트에도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문열 작가 통화 중에 거기에 나온 얘기냐고 그분은 이제 이 이야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의의 그러니까 아라비안 나이트에도 있지만 이 이야기는 아라비안 나이트가 아니라 다른 여러 설화에도 있죠. 그러니까 다른 원작에 따른 이제 트란도트 이야기죠. 공주의 중국을 배경으로 한. 근데 불의라는 것은 이렇게 공주의 지나친 그런 잔인함인데 이것이 근데 우리가 흔히 가볍게 얘기하는 김자옥 씨 예전에 나왔던 한창 활동할 때 공주병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죠. 그런 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에 항거하는 청년 이걸 그럼 왜 그 이야기가 취임식에 나왔냐? 이런 구혼자라고 그냥 단순한 구혼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은 이제 이 진보 정권 하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불합리, 사회적인 불합리 이런 것을 따져보면은 불의에 항거하는 청년의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지금 이제 여성과 남성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그 존재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고, 남자는 뭔가 활동을 하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능적인 신체를 가졌기 때문에 무엇을 해가지고 뭔가를 도전을 해서 무엇을 성과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여자한테 보여줌으로써 여자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이걸 봐가지고 서로의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개개인의 남자가 모두 여자한테 이렇게 원래는 이제 자기가 노력해서 행복을 해주게는 사랑을 바친다. 이런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적인 그런 마인드에서 어떻게 됩니까? 소위 환경, 인권, 여성, 노동 해가지고 모든 여성을 국가 권력이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여성에게 어떤 일자리에 있어서 남녀하고 기계적인 평등을 해가지고 이제 할당제를 해가지고 여성한테 일자리를 배분하고 그리고 또 모든 남녀 사이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성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제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은 뭡니까? 남자가 이렇게 어떤 존재가 어떤 보상적인 그런 것이 있진 않은 남자의 접촉이나 그런 것은 여자는 기본적으로 갈구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죠. 남자는 이제 그 자체로서 신체적 기능적인 활동이 있는 대신에 어떤 인간 존재적인 그것이 좀 부족하니까 여성의 것을 바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 여성의 행복을 갖다가 각각이 50 정도의 행복을 원래 누려야 된다는데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진보 좌파 정권에서 50점의 여성의 행복을 60으로 늘리기 위해서 남자의 50 정도의 행복을 10 정도를 내리는 이런 것이 많이 비일비재합니다. 여성은 이제 아까 트란도트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냥 과거의 어떤 이제 집안이라든지 다른 어떤 주변의 물질적인 그런 것이 보상이 된다든가 혹은 어떤 가문의 권위라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중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했지만 여성의 본능은 그러니까 남자가 정말로 자기를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라든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완전히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이제 모든 걸 바칠 수 있나 이것을 시험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공주 구원하다가 실패하면 모두 사형시키는 것처럼 그런 것은 어떤 과장된 측면이지 일반적인 심리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남자의 사소한 작은 구애도 이제 어떤 여자의 남자 이제
가족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위협을 가한다든가 혹은 이제 경찰에서 이제 중간적인 어떤 개입을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여성광에게의 구애가 잘못되면 남성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을 감수하면서 자기한테 오는 거 이런 거를 아주 기본으로 깔아놓는 그런 게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구애를 하다가 잘못함에도 전부 처벌을 받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냥 그 여성 자기가 아는 그 얼굴만 알았던 여성의 집 앞에다 선물을 갖다 놓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됐던데, 그러니까 뭐 물론 여성 입장에서야 뭐 당혹스럽고 다 약간의 기분이 좀 그 나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남자의 그 절박한 뭔가를 얻어야 그 자신의 고호한 상태에서 그것을 채워야 하는 그 갈구 이런 거에 대한 건 그야말로 가난한 자의 더 부자가 품위를 더 지키고 이 자기 물건이 도둑맞지 않게 좀 더 안정된 마음을 약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빈자 가난한 자의 그런 이제 그 갈구 못을 그거에 대한 그 고통 가지고 싶은 걸 갖지 못한 거에 대한 고통 이런 거는 전혀 배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작은 그런 구애 활동 같은 것도 웬만하면 다 그렇게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성의 어떤 충분한 반응을 처음부터 얻지 못하면은 모든 것이 다 거절이, 그리고 사귀다가 거절이라도 만이정지사처럼 이제 사귀다가 틀어져도 결국은 그 진행상의 사건에 따라서 남자는 다 처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트란도트 공주의 구애하다가 잘못하면 목이 자라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사귀다가 잘못하면은 남자가 신세를 망치고 이렇게 불행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진보 정부의 제도가. 그러니까 이 상태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트란도트 공주에서의 칼라포 왕자는 불의에 항거하는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의 그 권력으로서 자신을 순수하게 사랑했다는 그 죄로 여러 왕자들을 목을 쳐 죽이고, 자기도 결국 자기가 수수께끼를 해서 이겼는데도 그냥 끝끝내 애먹이죠,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름을 앓는 다른 수수께끼를 또 과정이 결국은 또 거치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칼라프가 또 한 번의 모험을 걸게 한 거죠. 그런 불의를, 그러니까, 겹쳐진 불의, 과거의 수많은, 먼저 구원자들의 불행, 이런 것들을 딛고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또 결국 비록 수수께끼는 다 맞췄지만 또 그냥, 닥쳐오는 위험. 이거를 견뎌내서 나는 마침내 이 길이라 하고, 이제 아까 공주는 잠 못 이루고, 그 노래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정기에, 빈체라 뭐 그런 얘기인데, 아마 빅토리 비슷한 이탈리아어죠. 그러니까, 빈체라 하면서 크게 소리를 내죠. 그 부분을 얼마나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비롯한 여러 테너들이 그걸 얼마나 잘 부르냐로 세계의 실력과 의 척도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불의 그 공주의 무도한 남성의 여성에 대한 갈구를 그런 인질로 볼모로 해서 자행되는 커다란 그거에 불의에 이제 항거하는 젊은 청년 칼라프 그가 이제 나는 마침내 이 길이라고 이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결의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취임식에 불렀다. 이것은 뭡니까? 윤석열 후보의 죄송합니다. 대통령의 핵심적 지지 기반이 청년들이라고 했죠. 예. 과거에는 청년들 하면 무조건 진보 정부 지지하는 걸 돼 있었는데 이번에 진보 정부가 페미니즘에 질려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가장 왜냐 통상적으로 원래대로는 이제 진보 정부가 2번 정도는 최소한 계속돼야 이제 정상이라든지 일반적인 거라고 모두들 예상했는데 이제 그 때문에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동산 집 문제도 있지만 그것도 다 마찬가지죠. 청년들은
남자는 뭔가 여자보다 뭘 가져야 되는데, 그 가지는 걸, 그, 집이라도 좀 가질 수 있는, 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하니, 뭐 남자들이 여자를 원해도, 여자도 얼마든지 다 직장 있고, 뭐 집이 있는 사람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야말로 트란도트 공주에게 구혼하는 그런, 그냥 엄청, 그런 모험이 아니고는, 이제, 웬만한 남자들은, 이제, 지금 청년들은 결혼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그야말로 여자를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냥 모험을 걸어야 됩니다. 모험을 걸고 여자와 결혼해서 만약 잘 안 되면은 자기의 신세는 망칠 수 있고 나락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맞는 문재인 정권 5년 후에 동안에 이제 겪었던 청년들이 겪는 불의입니다. 불의. 그것에 항거하는 청년들이 누굽니까? 그 이야기, 트란도트에서는 칼라프 왕자가 그걸 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모든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바로 그 좌파 페미니즘 정부가 만든 그 불의에 항거하는 겁니다. 불의에 항거해서 이기기 위해서 취임식에 특별히 그 노래를 부르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청년이 그런 이제 여성에 대한 남성의 갈구, 그것을 볼모로 해가지고 모든 남성들한테 그냥 그렇게 가해지는 그 위험, 그 불의, 다시 씁니다. 불의, 불의에 이제 항거하는 청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것이 바로 취임식의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들 공약을 했느니 안 했느니 그거 단순히 여가부 폐지 그거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까 여태까지 얘기한 그러한 이제 청년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습니까? 청년들의 장점이란 게 뭡니까? 힘과 활동력이죠? 그건 국가에서 징발합니다. 병역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국가에 바칩니다. 근데 청년들에게 부족하고 필요한 건 뭡니까? 인간적인 여성의 손길,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여성에게 자기가 뭐를 줘야 되는데, 그 줘야 하는 거는 상당히 제한돼 있고, 그 여성한테 가진 것 없이 이제 구애하다가 잘못되면 그러니까, 목을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신세가 망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을 겪는 그런 불의를 당해야 됩니다. 그 불의에 지금 청년들은 항거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이 불의에 항거하고, 승리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이번에, 새 정부에서는 그것을 어쨌든 승리를 밀어준다. 그런 뜻을 한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이제 미혼 청년, 물론 청년 나이와 상관없이 여성에게 이제 아쉬운 이제 그렇게 해서 고통받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이런 오늘 취임사에서의 이런 노래, 그 의미를 알고 이것이 그러니까 좌파 정부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옛날에 가난한 이건 여러분 탓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은 그건 때때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근데 그야말로 진짜 오늘날 청년과 많은 남성들이 인간의 본능적인 남녀가 함께 있는 그러한 자기 기회 그런 것을 얻지 못하고 혼자 외로움을 사귀고 고통스럽게 지내는 이런 거 그것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탓이 그대의 잘못이 아니고 오히려 불의에 항거해야 됩니다.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항거할 수는 없죠. 그러면 또 제도상으로 그러니까 하지만 그 칼라프 왕자처럼 그런 멋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항거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 그런 길을 이제 새 정부에서는 터줘야 되겠죠. 이제 과거의 이 제도에서는 그렇게 길이 막혔었지만 이제는 새 정부에선 불의의 남녀의 그냥 그것이 오히려 정상인 그 제대로 된 그 교제와 서로의 상호 간의 호혜적인 관계, 서로 간의 서로 호혜,
적인 관계가 돼야 되죠. 서로가 혜택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건데, 남자는 남녀를 이제 여태까지 대립시켰죠. 이제 서로 갈라놓고 이것을 극복하고 이제 서로가 이제 특히 남자가 이제 여성에게 갖는 것을 같이 접촉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런 그것은 즉 승리하는 거죠. 그 승리하는 거. 불의라는 것은 이렇게 여태까지 갈라놓았던 그런 제도상의 문제였고, 그의 불의에 항거해서 승리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벌써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현 정부에서 청년들이 불의에 항거해서 승리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전처럼 무슨 사회적 이슈, 그냥 기계적인 사회적 이슈로 길거리 나가서 데모하고 그런 데의 소모품으로 쓰이라는 거 아닙니다. 청년들은 공부하고, 자기 일을 배우고 자기 일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됩니다. 청년들이 맞서야 할 불의는 오직 그런 가장 큰 불의, 가장 큰 사업은 일이 또 뭡니까? 청춘 사업이죠. 그 여성과의 당연한 교제, 그것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정의로서 이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는 그러한 이제 청년의 권리, 그것을 제대로 갖는 것. 그러니까 그런 그 승리를 북돋우는 축가, 취임식 축가의 의미, 그것을 우리는 더욱더 잘 알고 앞으로 이제 희망을 품고 그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